어떤 것이 더 오래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인다 해서 자차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명나라 때는 정말 다양한 명차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6대 다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록하던 산천이 어느새 알록달록 물들었네요. 쉼없이 흐르는 냇가에 서서 공자가 그랬답니다. 가는 것은 이와 같겠구나. 밤과 낮을 그치지 않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늘 움직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이 차는 과연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차를 마셨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태전이라는 차이고요. 이것은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잎녹차입니다. 이것은 말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이차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이것도 두 개 다 보이차인데요. 같은 보이차인데 형태가 많이 다르죠. 보이차는 일반적으로 이동과 또 저장 이런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납된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나오는 이런 모양의 기납된 차를 병차라고 해요. 떡병자 써가지고 병차.
그래서 이거는 보이차 병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납되지 않고 그냥 흩어진 차. 그래서 흩어질 산자 써서 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차 산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녹차인데요. 우리가 잎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고요.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녹차입니다. 다음은 이건 역시 우리가 녹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녹차는 형태가 다르죠. 녹차는 불발효차, 비발효차, 발효가 안 된 차인데요. 이건 역시 비발효차, 녹차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형태가 이렇게 가루 모양으로 돼서 말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차와 가루차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말차는 특별히 차강 재배를 해요. 햇볕을 차단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증기로 찌고 또 분쇄해서 만든 차를 말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떡차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청태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생긴 거 보면 어떤가요? 옛날 돈 엽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돈차 또는 돈전자 써서 전차, 그리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떡차 이렇게 얘기도 하는 차인데요. 이들 차 중에 어느 형태의 차가 과연 더 오래된 걸까요? 이 떡차와 이 떡병자를 쓴 보이차 병차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왜냐? 이 보이차는 운반 과정 그리고 저장을 위해서 입차 만든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살짝 증기째서 기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입차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빼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입차나 아니면 떡차를 다시 분쇄해서 만든 게 가루차거든요. 이 말차도 가루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루차 형태는 뺀다고 보면 결국 입차냐 또는 청태전처럼 떡차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오래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역사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차의 역사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의 종주국, 중국 차문화사를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일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차 전래가 된 때가 언제라 그랬죠? 요때 신라, 요때라 그랬죠. 흥덕왕 때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당나라의 대렴이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다고 했고요. 왕이 그것을 기이 여겨 지리산에 심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때고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봤을 때 차문화가 굉장히 융성했을 때, 차문화가 확대되고 보급이 많이 됐던 때가 당나라고, 송나라는 차가 일상다반사로 차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때가 송나라라고 했고요. 그러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차문화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차문화가 가장 번성했을 때는 중국 송나라에 해당이 되는 우리나라도 역시 고려입니다. 음다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번성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차는 불교와 관련이 깊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억불정책으로 차가 많이 세폐가 됐어요, 같이. 그리고 차에 대한, 차세에 대한 그런 세금 과중, 이런 폐단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차나무를 차라리 베어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차나무가 그때 많이 일부러 베어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좀 쇠퇴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여기 진은 진시황의 진나라 때인데요. 이 앞서서는 이제 공자 맹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있고요. 그 앞에 뭐 하상주 이렇게 나라 있는데요.
여기 진나라 때는 차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시황이 이민 정책으로 중원 지방에 차가 안 나오는 지방에까지 차가 보급이 됐다 그랬어요. 그 이민 정책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그리고 한나라 때는 BC 202년에서 AD 220년까지인데요. 이 한나라 때 왕포가 쓴 동략이 이때 있었거든요. 동략은 노비 매매 문서라고 했어요. 노비 매매 문서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차와 다구가 언급이 되었다고 했죠. 노비가 해야 할 임무에 그런 내용 중에 차와 다구가 언급이 되었었고요.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삼국시대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초고 중에서 위나라 사람 장읍이 광화라는 기록에 보면 장읍이 쓴 광화라는 기록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차의 제다와 음다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나와요. 이때는 우리나라 이제 사국시대라고 이제 여기 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공전했던 이런 때거든요. 광화에 있는 내용을 보면 찻잎을 채엽하여 떡차를 만드는데 쇠 찻잎은 쌀풀을 섞어 만든다. 마실 때는 떡차를 불에 구워 가루를 내어 그릇에 담아 끓인 물을 부어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떡차. 이 떡차는 증기로 찌고 또 절구에 찧어서 그 다음에 성형, 틀에 박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만드는데요. 절구에 찧어서 일반 어린 찻잎은 떡 모양이 되어지는데 쇠 찻잎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쌀풀을 섞어서 그 떡차 모양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시는 방법은 가루로 내어서 물을 부어서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다는 여기는 떡차 형태의 제다고요. 그리고 마시는 방법은 가루를 내어서 이 떡차를 불에 구워서, 왜냐하면 불에 구워야지 가루 내기도 쉽고요. 맛과 향이 더 마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내어서 물에 부어서 마신다 그랬어요. 이 광화에 나오는 떡차 제다법이 이 당나라 때까지 요거 계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나라 하면 누가 생각나죠? 유구. 유구는 차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다경을 저수를 했는데요. 이 다경에 병차 제다법이 나옵니다. 이 다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차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병차 제다법이 7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나오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7단계라고 했어요. 체증, 도박, 배천봉. 7단계인데요. 요거는 찻잎을 채업한다, 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증기로 찐다는 얘기입니다. 증기로 찌기. 그 다음에 요거는 찢는 거죠. 절구에 찢기.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에 성형을 해야 되죠. 틀에 박는 거예요. 박기. 그러면 요거는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박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멍을 뚫어요. 꾸덕꾸덕해지면은 건조해서 구멍을 뚫고 그것을 꿰입니다. 그래서 꿰기, 그리고 저장하기. 이렇게 7단계를 거쳐서 병차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병차를 어떻게 마시냐? 마시는 것 역시 불에 구워서 가루를 냅니다. 그런데 이 가루를 여기에 물에 부어서 먹는다 그랬는데요. 끓인 물을 부어서, 이것은 그릇에 가루를 담는 게 아니라 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에다가 가루를 넣습니다. 그래서 끓여서 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당나라 때는 이게 다경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역시 떡차를 만드는데요. 떡병자 써서 병차라고 했고요. 그리고 7단계를 거쳐서 만들었다고 했고요. 마시는 방법은 끓여서
가루를 낸 다음에 불에 구워서 가루를 내어서 끓인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솥이 있으면은요, 솥이 이렇게 있으면 불에 여기에다가 물이 막 끓어올라요. 언제 가루를 넣냐면 이게 물방울이 끓으면 물방울이 이렇게 연달아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이제 물 끓이면서 두 번째 시기라고 하는데, 연이어서 물방울이 끓어오를 때 그때 가루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마시는 방법을 우리는 끓인다 해서 자차법이라고 합니다. 자차법. 그리고요, 이 자자는 끓인다는 뜻인데 또 전차법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마시는 방법은 이렇게 끓여서 마시고, 다음은 송나라 때는 이 당나라 때 병차가 또 이어지는 셈인데요. 이 송나라 때는 이 병차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떡차 이름이 단차라고 해요. 단차. 단차는 둥글 단자 써서 단차라고 하는데요. 이 단차는 이 병차보다 굉장히 더 조밀해요. 그래서 이전에 당나라에서 얘기했던 체증도박 배천봉의 7단계보다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절구에 이때 찢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박는다 그랬는데, 이 송나라 때 단차는 찢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짜요. 꼭 짜서 즙을 버립니다. 그럼 푸슬푸슬해진 그 잎을 다시 물을 넣어가지고 또 갈아요. 그래서 아주 조밀하게, 입자가 조밀하게 되고요. 이 표면이 매끈매끈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박을 때 문양까지 넣어요. 그래서 용무늬, 봉황무늬를 넣으면 그게 용봉단차가 되는데, 이 용봉단차는 아주 어린 쌀알 같은 아주 어린 싹으로 그 용봉단차를 만들거든요. 이 용봉단차는 황실에 진공되는 단차가 용봉단차예요.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차죠. 그렇게 어려운 차를 일반 서민들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마시는 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차예요. 초차는 산차 형태입니다. 이런 병차, 떡차가 아니라 증기로 째서 만들어진 산차 형태의 차가 초차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귀족이라든지 황실에서는 단차를 많이 마셨지만 서민들은 초차를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시는 방법. 이것을 마시는 방법은 역시 초차든 단차든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어서 마시고요. 그리고 요것을 여기서는 끓여서 마셨지만, 솥에다가 끓여서 마셨지만, 송나라 때는 완에다가 가루를 넣고요. 가루를, 그 다음에 물을 조금씩 7단계까지 부어가면서 가루를 저어서 격불을 해서, 차선이 이때 나왔거든요. 차선으로 격불을 해서 거품을 내서 마시던 때가 바로 송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넣어서 거품 내서 마신다고 해서 요때의 응답법을 점차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점차법이라고 하고요. 송나라 때는 차가 일상다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와 관련된 오락이 있었어요. 문화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투차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투차. 이 투차는 싸울 투자라는 뜻인데요. 차 겨루기 시합인 거죠. 원래 투차는 차 품질에 대한, 이것을 진짜 내가 잘 만들었는지, 차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이쪽 사람하고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투차가 시작이 되었는데, 품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이것이 누가 거품을 더 잘 내고 누가 더 맛있게 우려주고 거품이 언제까지 꺼지지 않는지, 거품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이런 전체적으로 차에 대한 오락으로 변했고, 서민부터 귀족까지 다 이 투차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때가 송나라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송나라 때 이제 단차가 굉장히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단홍들이 너무 수고스럽고 복잡한 거죠. 그래서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이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단홍들의 수고스러움을 덜고 싶고 또 이렇게 복잡한 폐단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단차 폐지령을 내립니다. 단차 폐지령이 내리면 또 여기에서 등장하는 차가 있겠죠? 바로 산차입니다. 단차가 폐지되고요. 산차가 등장이 합니다. 이 초차나 요 당나라 때도 산차는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산차 같은 경우는 다 증기로 쬐어서 증청차였는데 이 명나라 때의 산차는 초청차입니다. 솥에 덮는 거죠. 솥에 덮는 산차가 명나라 때에 만들어지고요. 솥에 덮음으로 해가지고 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더 다양한 차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는 정말 다양한 명차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다양한 차들이 많았고요. 산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마시는 게 좋나요? 우려서 마시는 게 좋겠죠.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해먹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명나라 때는 마시는 것도 간단하게 찬잎 그대로 놓고 우려서 마시는 방법을 했는데 그래서 그 우려서 마시는 방법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포차법이라고 합니다. 쓰면은 이렇게 쓰고요. 포차법 또는 포다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려서 마시는 거를. 그러면 우려서 마시려면 어떤가요? 다간이 많이 등장이 이때 시작이 되고요. 다간이. 그리고 찻잔은 어떤가요? 격불 필요 없으니까 찻잔도 점점 작아지겠죠. 작은 잔들이 많이 나오고요. 명나라 때. 그리고 차들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이때에 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차 기본 다류 할 때 6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 6대 다류 중에서 한 가지 빼고 5대 다류가 이때 있고요. 5대 다류가 이때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산차도 또 우려서 마시는 방법도 청나라에서 이어져 계속 되어지고요. 청나라의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청차입니다. 6대 다류 중에서 청차가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우롱차 종류, 반발효차, 청차가 나오면서 6대 다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라 요때 우리나라 청태전도 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도의선사가 당나라에 37년간 불교 선을 수행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귀국하면서 저기 전라도 장흥에 가서 차나무를 심고 또 차 만드는 방법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도의선사가 차 만드는 방법이 바로 떡차 만드는 방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태전은 근세에 중간에 잠시 단절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우리 떡차 만드는 방법이 연구하고 개발되어서 지금 청태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태전은 불에 구워서 이것을 가루내서 또 끓여 마시든지 아니면은 가루내서 격불해서 마시든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청태전은 팔팔 끓여서 먹는 건데 나오기 전에 포장되기 전에 맥반석에 한번 구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전에 불에 구운 것처럼 한번 구워서 포장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푹 끓여서 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나라 때 이제 가루내서 격불해서 많이 마셨다고 했잖아요. 점차법으로.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점차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다 초청차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가루내서 격불해서 마시는 방법은 일본 다도에서 발전이 되어집니다.
이 말차, 바로 말차죠. 말차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돼서 계승되고 있는 셈이고요. 우리나라의 차의 형태도 역시 중국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고형차, 떡차가 있다가 그 다음에 산차로 바뀌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차와 음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차를 알고 차를 즐기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